안녕하세요. 백인의 배우 세계 문학을 읽다. 낭독을 맡은 배우 박혜수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잭 런던의 불피우기입니다. 그 남자가 유콘의 주 등산로에서 벗어나 높은 제방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미 동이 터 있었다. 날은 춥고 하늘은 잿빛이었다. 몹시 추웠고 짙은 잿빛이었다.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아 자국이 희미한 길이 그 제방에서부터 동쪽으로 난 울창한 전나무 산림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곳은 높은 제방이어서 그는 꼭대기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돌렸다. 그러고는 그런 행동을 변명이라도 하듯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오전 9시였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지만 해는 나와 있지 않았고 나올 기미도 없었다. 맑은 날이었지만 사물들의 표면에는 죽음의 보자기가 드리워져 있는 듯했다. 나를 어둡게 만드는 묘한 우울함이 가득했다. 해가 없기 때문이었다. 남자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해가 없는 것에 익숙했다. 해를 본 지도 꽤 여러 날이 지났다. 그는 며칠이 더 지나야 둥근 물체가 정남쪽에서 지평선 위로 살짝 비어져 나왔다가 곧바로 시야에서 사라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자는 자신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았다. 유콩강은 폭이 1마일이었고 3피트 두께의 얼음 아래 숨어 있었다. 얼음 위에는 같은 두께의 눈이 쌓여 있었다. 사방 천지가 온통 순백의 흰색이었고 결빙기의 유빙 덩어리가 형성된 곳에서는 물결이 부드럽게 파도치는 듯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나무로나 북으로나 눈이 닿는 곳은 모두 변함없는 흰색이었다. 그 사이로 검은 머리카락 같은 선 하나가 유일한 예외처럼 굽이쳐 흘러가고 있었다. 그 선은 전나무로 뒤덮인 숲선 부근에서 시작해서 남쪽을 거쳐 북쪽으로 굽이쳐 들어갔다가 또 다른 전나무 숲섬 뒤쪽으로 흘러가는 선이었다. 이 가느다란 검은 선은 등산로, 주등산로였다. 이 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500마일을 가면 칠쿠트 패스, 다이어, 바다로 이어지고 북쪽으로 75마일을 가면 도스네, 거기서 북쪽으로 1000마일을 더 가면 눌라토에, 다시 1500마일을 더 가면 마침내 베링해의 세인트 마이클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멀리 굽이쳐 흘러가는 저 신비로우면서도 가는 선과 해가 뜨지 않는 하늘, 지독한 추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이상함과 괴상함, 이 남자에게는 아무런 느낌도 주지 못했다. 이 지역이 그에게 익숙한 곳이어서 그런 건 아니었다. 그는 이곳에 처음으로 와본 신참, 그러니까 인디언들의 말로 하자면 치차코였으며 이번 겨울도 처음 맞는 겨울이었다. 그 남자의 문제는 상상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인생사에 재빠르고 빈틈이 없었지만 인생사의 겉모습에 대해서만 그랬지 그 속뜻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화씨 영하 50도는 빙점보다 80도 낮다는 것을 뜻했다. 이런 온도는 그에게 춥고 불편한 것일 뿐 그 이상의 느낌은 주지 않았다. 이런 온도와 마주하면서도 그는 일정한 온도 내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체온을 가진 동물로서 자신의 나약함과 더 나아가서 인간 일반의 나약함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저 영생불멸의 영역과 우주 안에서 인간의 위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했다. 영하 50도는 고통스러운 동상을 뜻했으며 그것은 장갑과 기막에 사슴 가죽으로 만든 따뜻한 목화신, 두꺼운 양말을 사용해서 막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영하 50도는 그냥 영하 50도였다. 거기에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은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적이 없었다.
몸을 돌려 계속 가다가 그는 추위를 가늠하기 위해 침을 뱉었다. 탁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나서 그를 놀라게 했다. 다시 침을 뱉었다. 그리고 한 번 더. 공중에 침을 뱉었더니 눈에 떨어지기도 전에 탁 하며 얼어붙었다. 그는 영하 50도에서 침이 눈 위에서 얼어붙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경우는 공중에서 얼어붙었다. 의심할 바 없이 영하 50도보다 더 추운 날씨였지만 얼마나 더 추운지는 몰랐다. 그러나 기온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핸더슨 강의 왼쪽 갈래에 있는 오래된 금채굴 불화 청구지로 가는 길이었다. 동료들은 이미 거기에 와 있을 것이다. 봄의 유콘 지역의 섬에서 통나무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려고 그가 우회로로 가는 동안 동료들은 인디언강 지역으로부터 분수령을 넘어서 왔다. 그는 6시까지 야영지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날이 이미 어두워진 뒤겠지만 동료들이 먼저 와서 불을 피우고 뜨거운 저녁밥을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점심 생각이 나자 그는 재킷 안에 불룩 튀어나온 꾸러미를 손으로 눌러보았다. 점심 꾸러미는 손수건에 쌓인 채 셔츠 안 맨살에 닿아 있었다. 이것이 빵을 얼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빵을 생각하며 혼자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빵 하나하나는 배 부분을 갈라서 베이컨 기름에 적시고 그 안에 큼직한 베이컨 한 조각을 튀겨 넣어 두었다. 그는 큰 전나무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길은 희미했다. 마지막 썰매가 지나간 뒤 1피트의 눈이 내려와 있었고 그는 썰매 없이 가볍게 여행한 것이 기뻤다. 사실 그는 손수건에 싼 점심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날씨가 너무 추운 것은 놀랐다. 장갑을 낀 손으로 감각이 없는 코와 광대뼈를 문지르며 그는 정말 추운 날씨라고 결론 내렸다. 그는 구레나룻이 무성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툭 튀어나온 광대뼈와 화가 난 듯이 찬 공기 속으로 튀어나와 있는 코를 보호할 수는 없었다. 남자의 발꿈치 뒤쪽으로는 개 한 마리가 총총히 따라오고 있었다. 큰 토박이 허스키로 진짜 늑대개여서 회색 털을 가졌고 형제뻘인 야생 늑대와는 외관상의 차이도 기질적인 차이도 없었다. 이 짐승마저도 엄청난 추위에 기가 꺾여 있었다. 개는 지금이 여행에 나설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개의 본능이 남자의 판단력보다 더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사실은 그저 영하 50도보다 추운 것이 아니었다. 영하 60도보다, 영하 70도보다 추웠다. 실제로는 영하 75도였다. 빙점이 영상 32도이니 영하 75도는 빙점보다 107도 낮다는 것을 뜻했다. 개는 온도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마도 개의 뇌는 혹한 상태에 대해 그 남자의 뇌만큼 분명하게 의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짐승에게는 본능이 있었다. 개는 흐릿하지만 위협적인 공포를 느꼈으며 그 때문에 기가 죽어 남자의 발꿈치를 따라 살금살금 걸었고 그가 여느 때와 다른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애타는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마치 그가 천막을 치거나 어딘가 피난처를 찾아 불을 피우기를 기대하는 것 같았다. 개는 불에 대해 충분히 배워서 알고 있었고 당장 불을 원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눈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바깥 공기를 피해 자신의 온기를 보존하고 싶었다. 얼어붙은 개의 입김이 고운 서리가 되어 털 위에 내려앉았다. 특히 볼과 주둥이, 눈썹이 그 얼어붙은 입김 탓에 하얗게 변했다. 남자의 붉은 턱수염과 콧수염에도 똑같이 서리가 내렸지만 개의 그것보다 더 단단했다. 그 침전물은 얼음의 모습을 띠면서 그가 따뜻하고 습한 숨을 내쉴 때마다 점점 커졌다. 남자는 담배를 씹고 있었는데 그 얼음 재갈이 그의 입술을 워낙 단단하게 붙잡고 있어서
담뱃집을 깨끗하게 입 밖으로 내뱉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그 결과 호박처럼 누렇고 단단한 얼음 턱수염이 그의 턱 위에서 길어져만 가고 있었다. 만일 그가 넘어진다면 그 얼음 턱수염은 유리처럼 작은 조각으로 부서질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턱 밑에 달라붙어 있는 얼음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것은 그 지방에 사는 흡연자라면 당연히 치러야 하는 벌금 같은 것이었다. 그는 전에도 2차례 갑작스런 혹한에 길을 나선 적이 있었다. 그의 기억으로는 그때도 이렇게까지 춥지는 않았다. 그는 당시에 60마일 광산의 알코올 온도계를 통해 기온이 각각 영하 50도와 영하 55도를 기록한 것을 알았다. 그는 평탄하게 펼쳐져 있는 숲속으로 몇 마일을 더 가다가 넓고 평평한 탄층지대를 지나서 제방 아래쪽 얼어붙은 작은 개울바닥으로 내려갔다. 이것이 핸더슨 강이고 그는 이제 자신이 강 분기점에서 10마일 떨어진 곳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10시였다.